중국이 침묵을 깼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티안웬 1초액은 특이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간 물체가 관측된 것입니다. 사림 IATLAS그의 경력에서 민감한 순간에 포착된 사진, 지구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 동안 이번 발표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국제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술적이고 다소 차가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지만 많은 함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는 존재합니다. 문서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적인 논쟁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불편하다. 중국은 3I ATLAS 관련 심층 관측 데이터의 공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우주 강대국들이 이전에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왔던 사안이었다. 명백히 정치적인 제스처는 아니었다. 과학적인 움직임이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다. 티안웬 1 공식적으로 화성 탐사 임무로 발사된 이 우주선은 현재 지구 태양 축을 벗어난 심우주 관측에 매우 유리한 궤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우주선에 탑재된 장비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서 관점이는 특히 기울어진 궤도를 가지고 외부에서 태양계로 진입하는 천체에 해당됩니다. 3I ATLAS가 바로 그러한 유형의 천체입니다. 성간 천체로 분류된 이후 이 천체는 극히 드문 현상 목록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태양계 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체의 초기 속도, 진입 벡터, 그리고 전형적인 궤도 흔적이 없다는 점은 전 세계 연구센터에서 기술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천체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이밍. 10.1과 관련된 데이터는 3I ATLAS가 태양계 내부 공간을 단순히 직선으로 횡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점진적인 관계 개선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궤적 조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즉각적인 위험이나 임박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당 물체는 우선 관심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곳.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이 낯설게 느껴진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국제 컨소시엄에서 수집되어 서방 망원경의 광학 및 적외선 데이터와 비교된 후 예측 가능한 주기로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비대칭성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확인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명확한 소통 없이 단순히 재계산, 수정, 조정만 할 뿐입니다. 중국이 3I ATLAS를 폐쇄적인 서사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이 전부다 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단정짓는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해당 물체가 등록, 추적되었으며 기술 정보 공개에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입니다. 우주통신의 역사적 패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점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펜원1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대기와 태양 간섭에 영향을 받는 지상 망원경과는 달리 이 탐사선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스펙트럼 정보, 밝기 변화, 그리고 미세한 각도, 변위 변화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바로 특정 대상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순전히 중력에 의한 것이 아닌 행동들. 이는 발생했을 때 확실한 물리적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다. 아직 어떤 결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실입니다. 3I ATLAS는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성간 소행성이나 해성에 대해서요. 신비롭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매개 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측정 결과가 나올 경우 예측치를 바꿀 수 있는 대상에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중국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관찰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론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긴급 기자회견도 없고 단호한 부인도 없으며 최소한의 기술적 세부 사항 외에는 어떠한 확인도 없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 문제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궤도 역학과 우주 감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보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발령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측면도 있습니다. 캐논위를 이 논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은 이 사이트는 스스로를 주요 데이터 소스로 내세웁니다. 단순히 보조적인 관찰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과학에서 이는 대화의 속도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각도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답해야 할 질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친 불안감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무언가가 기존의 소통 채널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특정 인물이 정보를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설아이 ATLAS 탐사선은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접근 경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여전히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측정이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비교 분석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단순히 물건 자체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의 관찰만으로도 침묵을 깨기에 충분했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록된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이 물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F중국이 우연히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관찰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학자들이 새로운 ATLAS를 비공개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럼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무는 티안웬 윈 이것은 단순한 화성 탐사선이 아닙니다.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 분광 센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동적 모니터링 장비가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밝기, 가속도 및 각변 위에 최소한의 변화 멀리 있는 물체의 경우 이 데이터는 형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객관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공개되었나요? 에너지의 행동 양상은 알려진 패턴을 따르는가? 산화의 ATLAS의 경우 초기 데이터는 뭔가 우려스러운 점을 시사했습니다. 밝기 변화는 안정적인 곡선을 따르지 않았다. 태양계를 통과하는 비활성 천체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도 모델에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천체는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과학에서 이런 현상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맥락입니다. 성간 물체에서 이런 유형의 변이가 발생할 때 가장 흔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방출, 자연 부력을 담당하는 가스가 방출됩니다. 우무아무아호에서도 그랬고 보리소프호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스리아의 아틀레이스호의 경우에는 이 메커니즘과 일치하는 명확한 가스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비교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관측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캐논 1호의 궤도 각도를 통해 밝기 정보를 다른 자료와 상호 참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궤적 미세 조정이는 대기 잡음과 태양 간섭으로 인해 측정값이 왜곡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 결과 불안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순전히 수동적인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소한 방향 수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도 해당 물체가 기동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단어는 진지한 기술 문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잔류 가속도 이상 현상 궤도 과학에서 이는 알려진 모든 힘을 적용한 후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 이 인격음은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천체 역학 전문가들은 바로 이 최소 구간 내에서 주요 모델 수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연구도 그랬고 우주의 가속 팽창 연구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결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한편 지상 관측소의 데이터는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명백한 성간 기원 3I ATLAS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진입 속도는 태양의 중력적으로 구속된 어떤 천체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궤도 경사각은 내부 형성 가능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객체는 우리 시스템과 관련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항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가진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영향은 천문학을 넘어섭니다. 성간 물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 과학은 계산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항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 가정 대중은 과학이 우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일반적인 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며 사렐라이 ATLAS 프로젝트는 그러한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러한 유형의 발견은 우리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안정감을 깨뜨린다. 최근까지 태양계는 외부 침입이 드문 비교적 고립된 환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간 물체들이 우리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는 빈도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잦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감지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제력은 생각보다 훨씬 부족하다. 우리는 마치 우주가 멀리 떨어진 배경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3i ATLAS 프로젝트는 누구의 일상생활도 위협하지 않지만 이는 우리가 주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지속적인 감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실제 과학적 조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지지를 표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단순화되거나 값싼 공포심 조장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와 독립적인 계산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나이 ATLAS의 현재 접근 기간은 중력 민감도가 최대인 영역과 일치합니다. 작은 힘이 미래의 큰 편차를 만들어내는 곳. 다시 말해, 지금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 향후 몇 년 동안 해당 물체의 행동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서 기존 모델들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부 시나리오는 단순한 내부 통로 형성 후 분리가 일어난다고 제시합니다. 다른 시나리오들은 마치 물체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방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배제된 시나리오도 없고 확정된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불안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측정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목격된 것에서 벗어나 다음으로 옮겨간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각국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내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왜 그토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 전체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점이 있습니다. 사나이 ATLAS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나 선정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관 물체가 태양계에 진입하여 기존 모델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주요 강대국들이 이를 조용히 감시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 우주가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 작동한다고 계속 믿는 것이 위험합니다. 트라이 ATLAS 연구는 현대 과학이 잘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좀처럼 알리지 않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모델은 작동을 멈출 때까지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론을 수정하고 가설을 확장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쟁을 최소화하고 지연시키고 약화시키다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바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선택지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심지어 철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참여 없이, 폭넓은 질문 없이, 그리고 집단적인 성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나이 ATLAS 모니터링은 단순한 천문학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 감시 프로토콜, 국가 간 협력 또는 경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정상이라고 정의하는 방식. 진정한 불편함은 위험의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모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대상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주가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한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패턴, 규칙성, 구조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과학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측정하고 설명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의 영향은 그래프와 방정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인류가 전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를 눈멀고 무관심하며 자동적인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고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 개발, 궤도 예측, 탐사선 발사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관점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검토를 거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이 에이틀라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우리가 질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얼마나 꺼리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개념적인 불편함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음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술을 억제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단편적으로 공개되고 보고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논의는 폐쇄적인 집단에 국한됩니다. 그 결과 사회는 우주 기술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내는 내용에 대한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문을 멈추면 진화도 멈춥니다. 복잡한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설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과의 관계를 피폐하게 만든다. 우주는 더 이상 발견의 장이 아니라 가끔씩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배경으로 전락했다.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도발적인 측면은 사르나이 ATLAS의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일 겁니다. 객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속에, 새로운 것을 기존 범주에 끼워 맞추려는 우리의 속도 속에, 그리고 두려움이나 부정에 굴복하지 않고 열린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따르는 집단적인 어려움 속에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진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사르나이 ATLAS가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또 다른 성간천체로 분류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그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인정하도록 배워온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통합적이며 어쩌면 더 의식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주가 단순히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깊이 연결된 시스템이라면, 만약 물질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에 반응한다면, 그러므로 가장 큰 미개척지는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기 전에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할까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공간은 뻔한 답에 만족하지 않고 명백한 것 너머를 생각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